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뜨개하던 날의 영상을 가지고 시작해 봅니다. 베이커리 카페여서 다양한 예쁜 빵들이 많이 있었어요. 좌석도 꽤 많고 이렇게 금강도 보이는 뷰라서 아주 눈이 즐거웠습니다. 베이커리류는 모양은 좀 화려한데 맛은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오늘의 F5인 바바니 제도 수업의 라운드넥 스텝 4 마지막 스텝에 꽈배기 풀오버 아랫무늬 풀오버를 뜨고 있고요. 오늘 F5이자 바바니 제도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다 촬영하고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뜨개하는 장면을 넣어서 나레이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소매 같아요. 오늘 정말 소매가 아주 눈물의 소매가 된 스토리를 얘기하게 됐는데 그거는 본 영상에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시고요. 완성 사이즈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가슴 단면은 56cm 그리고 총장은 58cm 정도로 좀 오버핏으로 크게 제작을 했고요. 소매는 목 고무단부터 소매 끝 고무단까지 61cm 정도로 나오게 떴는데 제가 입었을 때 착샷을 보시면 약간 손목이 좀 딸롱하게 만들어져서 한 2cm 정도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옷이 완성되었지만 그래도 한 300 몇 그램 정도로 아주 가벼운 옷이 완성돼서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같이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명절 연휴 모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명절 동안에 어디 멀리 이동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근처에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처에 산책이나 식사하고 운동 잠깐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연휴 기간을 보냈습니다. 연휴가 꽤 길었지만 남편이 조금 어디 여행도 못 가는데 이 긴 연휴가 어떻게 지내야 재밌게 지낼까, 지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남편은 매우 피곤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평일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긴 하는데 이제 주말이 되면 같이 다닐 만한데 뭐 밥 먹고 산책하는 거 뭐 이렇게 나무가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같이 뭐 쇼핑이라든지 어디 구경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집 근처 말고 조금 멀리 뭐 대전 근교지만 멀리 나가서 먹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남편 있을 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남편은 그 걱정이 무색하게끔 아주 피곤한 연휴를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쨌든 전 나름 재미있는 연휴를 보냈어요. 그 베이비하우스라는 매장도 가서 아기용품 많이 있는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가 많이 모아져 있어서 가격 비교하기도 좋고 인터넷보다 또 저렴할 때도 있고 비슷하거나 그리고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고 하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구경 가봤고 그래서 유모차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카시트는 제가 생각했던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모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모차만 추석 연휴 동안 또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게 또 네이버에 있길래 그것도 쓰고 해서 뭐 젖병이랑 몇 가지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는 그냥 저에 대한 근황이고요. 여러분은 긴 연휴 뜨개 많이 하고 보내셨나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뜨개를 거의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평일에 혼자 가만히 조용히 있을 때가 가장 많이 뜨개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다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는 제가 바바니 제도 수업을 듣고 있었죠. 라운드넥, 첫 번째 수업이 라운드넥 수업이에요.
가장 마지막 스텝인 네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이 라운드넥의 네 번째 스텝, 가운데에 꽈배기 무늬를 넣는 그 풀오버 스웨터입니다. 변형 드롭 숄더, 드롭 숄더 이렇게 드롭인데 그냥 드롭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겨드랑이를 이렇게 파주는 변형 드롭 숄더 스웨터입니다. 풀오버입니다. 앞이 막힌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완성한 건 좀 됐는데 이 영상은 지금 촬영하게 됐네요. 그동안에 이것저것 또 다른 거 영상 찍고 또 그냥 뜨개 수다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터는 8월, 9월쯤에 이제 한참 뜨고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9월 초 정도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중순이 되기 전쯤에 완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이걸 뜨면서 찍어놨던 영상들을 아마 이 F5 영상 앞쪽에 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영상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F5 영상에서는 완성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전반적인 수업의 진행 상황, 그런 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풀오버는 네 번째 스텝인데 이 수업에서는 이 넥은 라운드 넥이고요. 물론 바텀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진행하고 평면으로 모두 떠서 앞판, 뒷판, 그리고 소매 두 쪽 모두 평면으로 바텀업을 뜬 다음에 그거를 블로킹을 해서 그러니까 물 세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도한 그 사이즈에 맞게 그 블로킹 패드에 블로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제가 첨부하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세탁을 해서 타올 드라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블로킹 매트에 펼쳐서 앞판, 뒷판 겹치고 또 소매도 두 쪽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겹쳐서 제도했던 사이즈에 맞는지 자로 재가면서 핀을 꽂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로킹을 하는데 30분, 1시간 정도 걸려요.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배가 나와서 이렇게 막 앉아 숙이고서 막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축 젖은 편물은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 젖은 거를 그 사이즈에 맞게 또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도한 사이즈, 폭, 길이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재면서 다 했잖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재면서 블로킹 매트에다가 놓고 오피들 다 꽂아서 그 상태 그 사이즈로 말리게 되는 건데요. 지난번 스텝 3를 할 때도 그 블로킹 장면을 제가 넣으면서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나마 이번에 스텝 4를 할 때는 블로킹 할 때 날씨가 스텝 3는 한참 장마철일 때였어요. 그래서 계속 날씨가 흐려서 눈치 게임을 해가면서 날씨가 그나마 조금 덜 습할 때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선풍기 틀어주고 뭐 에어컨 틀어주고 하면서 말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블로킹 하기까지가 모양 잡아주는데 사이즈 잡아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참 하기 싫은 과정 중에 하나 한번 해보고 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치만 해야 하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블로킹을 하고 나서 이 옆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 옆을 입고 뭐 소매를 입고 어깨부터 있죠. 어깨 입고 옆선 입고 뭐 이 소매 입고 이 옆에 소매 또 이어야겠죠. 평면으로 떴으니까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 고무단을 떠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을 하고 이은 거지만 목 고무단까지 뜨고 나서는 세탁을 추가로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겹단으로 떴더니 조금 약간 넥 고무단이 살짝 허벌한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쫀쫀하게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세탁하면 그런 건 좀 잡힐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뭐 뭐죠? 낚싯줄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소 가면 파는데 그냥 의류 부자재 뭐 단추 바늘 이런 거 파는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굵기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늘은 거, 두꺼운 거. 그거 사다 놨었는데 그거 넣어가지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스텝 4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 완성된 옷을 입었을 때 저의 후기는 스텝 3는 지난 영상에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한번 썸네일을 띄워보겠습니다. 짠! 그 영상에서는 제가 아쉽다고 한 게 넥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그 가디건 입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게 여름방학 실로 떴거든요. 열메다리틀의 여름방학 콘사로 바나나 컬러 그걸 가지고 스너기 앤 올리의 유니콘 뿔하고 합사해서 떴더니 너무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완성이 됐고 또 그게 가슬가슬한 여름실이다 보니까 긴팔로 떠서 요즘 그렇다고 반팔 가디건도 제가 이번에 많이 떴었잖아요. 근데 그걸 입기엔 또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죠, 여러분? 맞아. 근황 얘기할 때 안 했네. 지금 추석 연휴 지나면서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가디건들을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긴팔 가디건 간절기용이 너무 간절한 라임이 좋은데요? 긴팔 가디건이 너무 간절한 그런 요즘인데 긴팔도 울실로 뜬 긴팔은 또 더운 느낌이 나서 여름 실로 뜬 가슬가슬한 실로 뜬 긴팔 가디건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제 긴팔로 뜬 게 그 라운드 넥 스텝 3에서 떴던 그 가디건입니다. 드롭 숄더 가디건. 그래서 그거를 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단추를 제가 열고 이게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단추를 열고서 다니는데 꽤 그 넥이 넓게 만들어진 데다가 제가 그거를 게이지를 낼 때 좀 너무 쫀쫀한가 해가지고 4.5mm로 냈더니 이 완성한 편물은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면 막 어깨가 다 벗겨지려고 해요. 이게 막 옷이 약간 무게감도 있으면서 드롭 숄더기도 하고 넥도 넓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오픈형으로 입고 다니면 막 다 흘러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튼 요즘 입기 너무 좋은 두께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 입고 다녀요. 오늘도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는데 그걸 입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냥 멜빵, 청 원피스나 아니면 린넨 원피스 이런 거에다가 그냥 툭 걸치고 나가면 아주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너무 또 삼천포로 빠지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넥이 너무 넓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팔통이 그땐 또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허벌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럼 스텝 4에는 목을 좀 줄이고 넥도 너무 넓게 넥을 줄이고 이 팔도 소매도 너무 넓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4번째 스텝의 제도를 할 때에는 제가 그러니까 사이즈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텝 1부터 제가 원하는 사이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나오겠지 하고 만들어서 완성해 보면 생각보다 핏이 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달라졌잖아요. 평소랑. 그래서 더 핏이 마음에 안 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슴 품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펑퍼짐해지고 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옷을 입으면 무슨 옷을 입어도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간 네,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그래서 넥을 좀 줄여서 너무 또 겨울에 입을 옷인데 이렇게 넓게 하면은 그 가디건이랑 또 다른 거잖아요. 가디건은 안에 머리 입고 걸쳐 입은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풀오버는 안에 입는 옷인데 이렇게 목이 허벌하게 나와버리면 너무 겨울에 추워 보일 것 같아서 좀 올라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제도를 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폭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폭도 좀 줄였어요. 저번엔 좀 더 밖으로 나가게 했는데 안으로 좀 들어오게 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드롭 숄더이긴 한데 변형 드롭 숄더예요. 그래서 드롭 숄더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직사각형으로 평면에 내려놨을 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겨드랑이에 살짝 파집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그래서 그 파진 부분으로 소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더 드롭 숄더보다는 조금 더 기성복에 가까운 뭔가 편안한 핏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간과를 해서 제도를 할 때 그냥 그저 스텝 3에서 너무 여기 소매가 너무 그랬어. 드롭 숄더가 애매했어. 그때 그리고 드롭인데도 되게 애매하게 제도를 해서 아예 확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한 요 정도에서 끝나고 소매통은 좀 넓고 막 이렇게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 더 내려야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내렸는데 이게 안을 좀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래 드롭 숄더였다면은 여기까지인 디자인이 지금 이만큼 파고 들어오는 건데, 이만큼 파는 거까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일단은 그 스텝 3에서보다 좀 이 어깨선을 더 내려가게, 한 3cm씩인가 더 내려가게 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더 내려가게 만들고 소매는 더 좁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파서 들어오고 소매가 달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좁게 하면 안 예쁘다 라는 거, 그 부분을. 그리고 이렇게 파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드롭 숄더에서 만약에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15cm였다 라고 예를 들자면은 얘는 더 파서 들어오니까, 그쵸, 다른 거잖아요. 얘는 똑같은 핏을 원한다면 얘는 좀 한 2, 3cm 팔 거면 12cm 정도로 줄어들 건데, 뭐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냥 그저 드롭 숄더 그 스텝 3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몇 cm 올리고 몇 cm 더 내리고 막 몇 cm 더 줄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제가 제도를 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물은 지금 보면은 이 어깨선 내려가는 정도는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 넥라인은 이 정도 올라와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소매가 생각보다 너무 통이 좁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 소매, 뭐 물론 제 팔둘레에 비하면 이 소매가 좁은 건 아닌데요. 이 옷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오버핏으로 떴고, 애기 가진 동안에도 있고, 애기 낳고도 그냥 오버핏으로 입자라고 생각하고 아주 크게 좀 만든 편인데, 그렇게 만든 거 치고 소매가 너무 옹졸하다. 그죠? 이 폭을 보시면 이 옷의 폭이 엄청 넓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소매가 뭐 좁고 불편한 거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널널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전체적인 옷의 핏에 비해서는 소매가 너무 여기가, 그쵸?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내려왔어야 된다. 요만큼. 그쵸? 한 3cm 내렸어야 될 것 같고요. 변형 드롭 숄더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고 조금 올렸어도 괜찮았겠다. 조금 올리고 요만큼까지 파면서 좀 더 밑으로 파서 이 정도에서 소매가 나왔으면 더 괜찮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번에도 아쉬운 점이 이렇게 남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겠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드롭 숄더일 때는 내 사이즈는 요 정도, 어깨폭은 요 정도, 소매는 어느 정도 몇 cm 파고 요 정도면 되겠다. 아, 변형으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감이 좀 생겼다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이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짠! 귀여운 검은 고양이에요. 이거랑 여기가 빨간색이고 위에 노란색 고양이인 게 있어요. 이거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아마 스페인에서 사온 거일 거예요. 무슨 그런 펜시점 같은 가게, 캐릭터 상품 파는 가게 들어갔다가 이 컵 이렇게 실리콘으로 덮는 거. 그래서 요거는 덮고 노란색은 저희 호떡이 이렇게 해가지고 샀던 기억. 귀엽죠? 이 뜨개 할 때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 뜨개 할 때 그렇게 막 뜨개 막 털실 많이 날리는 털 쓰고 하면 이게 물 갖다 놓으면 자꾸 물에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남았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실로 떴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폭스 30%인 콘사입니다. 그래서 폭스랑 울이랑 나머지는 여기 써놨다. 폭스 30, 울 40, 나일론 30이 섞여 있는 16수입니다. 그러니까 100g당 1600m가 감겨있는 실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콘사가 그 1합이 15수가 많은데 얘는 16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늘은 거겠죠? 하지만 이게 폭스다 보니까 기모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뜨고 나면 가늘은 실이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닥폭닥하고 더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여기 이쪽에 안방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커튼을 쳤는데 애매하게 빛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생기고 할까봐 이렇게 지금도 실내 조명을 그냥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켜놨는데 이게 소음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산부는 더위를 매우 많이 탑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혹시 잡음이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좀 잡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콘사 이거를 4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밀조밀얀의 그 레이스얀 손염색실인 그 효과적인 친화력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명화 작품 제목인가 이것도? 아무튼 그 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실 리뷰 영상 그 몇 화였지? 거기 썸네일을 띄우겠습니다. 뿅. 그 실인데 제가 구매할 때 약간 노란기 도는 아이보리와 그레이 색상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실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그레이보다는 브라운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합사를 해서 뜨니까 이러한 아주 예쁜 편물이 됐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색감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그 스텝 3에서 스너기의 논리 유니콘 뿔을 합사해서 뜰 때 제가 막 간당간당 해가지고 막 모자랄까 막 이러면서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밴드 부분은 결국 그냥 여름방울실로만 떴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꽈배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진짜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사이즈도 뭐 크게 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에는 100 사이즈 정도로 뜨면 항상 그냥 일반적인 무늬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옷은 레이스얀이 항상 남거든요. 한 30g 정도. 그래서 근데 스텝 3에서 뭐 모자랄 것 같고 가디건이 좀 더 소유량이 많긴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마음이 쫄려가지고 시작할 때 어떡할까 하다가 이게 메리아스 게이지, 무늬 게이지, 그리고 고무단 게이지 다 따로 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따로 게이지 내니까 상관없겠다 해가지고 이 바디랑 요 무늬 들어간 이 부분은 다 합사를 하고 이 고무단 부분만 그럼 합사하지 말고 이 폭스실로만 뜨자 해가지고 게이지를 낼 때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뜨고 나서 좀 남았어요. 레이스얀이 이렇게 남았지만 아무튼 부족할까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일부러 배색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고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나왔고요. 소유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요? 저의 이 뜨개 노트 이거 니트 컨테이너 폭스콘사는 4합을 사용해서 270g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오밀조밀얀의 레이스얀은 89g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근데 이게 100g이 조금 넘게 감겨서 온 타레가 100g이 좀 넘는 상태로 받긴 했는데 어쨌든 89g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4.5mm 바늘로 떴고요. 그래서 이 무늬 있는 부분, 이 메리아스 부분 4.5mm를 뜨고 이 고무단은 4mm로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게이지는 이 메리아스 부분 게이지를 냈을 때는 스와치 뜬 게 3가지를 뜬댔잖아요. 메리아스, 무늬, 그리고 이 고무단 부분. 그리고 여기 뜬 게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요 편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메리아스 부분은 4.5mm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스와치를 좀 크게 뜨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20cm 이상 그렇게 떴을 때 세탁 전에는 21.5코 27.5단이었는데 세탁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10cm 기준으로 재요. 20cm 정도 뜬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앙 부분 위주로 해서 10cm 기준으로 게이지를 재면 세탁하고 나면 19코에 30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낙낙하니 약간 성글기까지는 아닌데 좀 아주 부드러운 편물 정도? 4mm로 뜨면 조금 더 탄탄한 편물이 나왔겠지만
찬탄하고 좀 더 도톰한 느낌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루즈하게 떨어지는 옷으로 입으려고 4.5mm로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4.5mm로 뜰 거면 이 바탕실을 5합으로 하고 레이스한 1합을 합사를 해서 그렇게 6합으로 보통 많이 뜨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4합에 레이스한 1합에서 5합 그렇게 해서 4.5mm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쫀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했고 고무단 같은 경우는 이 그 폭수사 4합만 폭수사 5합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폭수사 4합으로만 해서 4mm로 떴을 때 이게 고무단 게이지 스와치 내는 거는 가로폭은 뭐 15cm 이상이고 세로는 15cm, 20cm까지 안 떠도 8cm인가? 이렇게만 뜨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뜬 결과 이 코 게이지는 세탁 전에 26코였는데 세탁하고 22코로 확 늘어났고요. 고무단이니까 뜨면 이렇게 오글오글 돼 있던 게 확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컸고 그리고 이 세로 게이지 단 게이지는 그렇게 5cm만 기준으로 해서 쟀어요. 그래서 15단이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16단으로 살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었고 무늬 스와치는 이 무늬 간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들어가게 뜨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반개, 가운데 한 개, 또 반개 정도 들어가게 거의 무늬 2개 정도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떴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떠서 됐었어요. 그리고 이 무늬는 그리고 저는 이 무늬는 어디서 참고했냐면 대바늘 아랍무늬 패턴집 있잖아요. 그 보그사에서 나온 책인가? 그 패턴 그 아랍무늬 막 100 몇 개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 110까지 들어있는 거기에서 골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넣게 됐고 보통은 이 넥라인 넥파임 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무늬 선택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면 제도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초보 단계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 안에서 더 좁던지 해서 요 넥라인 안쪽에서 끝나는 코스를 게이지를 가지도록 하는 무늬를 선택하라고 권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무늬로 선택을 했고 원래 그 아랍무늬 패턴집에 있는 예시책은 요 무늬, 이 무늬 뭐 옆에 더 무늬가 더 있었는데 제가 임의로 그건 수정을 해서 요렇게 조합을 해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늬 한 개 단위를 재보면 이렇게 무늬 한 개 단위를 재보면 요렇게죠.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무늬 한 개 단위를 재보면 가로로는 이제 세탁하고 나서 42코가 되고 세로로는 한 16단인데 이게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나 재보면 가로로는 14.3cm, 세로로는 5cm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제도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이랑 게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소매가 좀 짧게 나왔어요. 소매가 그렇게 안 짧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꿰매고 나니까 소매가 좀 짧아요. 이 정도 세탁하기 전에는 한 이 정도 오게 떴던 것 같은데 하긴 세탁하기 전에는 조립을 안 해본 상태니까 그죠? 평면으로 다 이렇게 그냥 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할 때 손목에 좀 이렇게 내려오게끔 제도한 것 같은데 좀 짧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록해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29주인데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우주가 세상에 나오려면 이게 넙대대 해가지고 이 주변에 아파트에 장이 서거든요. 근데 거기 장 서는 데에서 아까 양말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양말 판매하시는 분이 남자분이셨어요. 한 3, 40대. 근데 저한테 아들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양말 뭐 사러 오신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들인가 봐요. 애기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세요? 특히 남자분이신데 보통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배 모양 같은 거 보고 아들이야 딸이야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남자분이 그러시길래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배 보고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들, 딸 다 있으신데,
아들 가졌을 때 딸 가졌을 때 배 모양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배 모양을 딱 보더니만 아들이네 이러면서 딸은 배가 더 이렇게 아들은 막 이렇게 둥그런데 딸은 뭐 밑으로 요만큼만 이렇게 볼록하다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배는 예쁘다고 제 배가 안 예쁘군요라고서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보통 그런 거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이제 막 할 말이 많은 것처럼 여자분들은 임신, 출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이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자분들 특히 어머니 나이대 분들은 이렇게 제 배를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기 때문에 제 배를 보면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좀 한마디씩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아우 날 때 다 됐나 보다 막 이러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시는데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젊으신 남자분이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이 아란무늬 라운드넥 바텀업 풀오버 뭐라고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더라? 변형 드롭 숄더 디자인의 아란무늬 풀오버에 대한 F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 넋두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첨부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또 사고를 쳐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면 지금 제도 수업을 숙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매를 뜨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 떴어요. 다 올라와서 마지막 늘림을 하고 코스를 세보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여기부터 폭풍 뜨개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다시 뜨고 있는데 빨리 뜨고 다음 소매 뜨고 얼른 끝내서 진도 빨리빨리 빼야지 하고 의욕이 불타서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제 올라갈 때부터 소매가 꽤 안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도할 때 소매 폭을 좀 저번에 너무 넓어서 많이 줄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그래도 좁은 것 같은데 너무 딱 맞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변형 드롭 숄더지만 어깨도 이렇게 오버핏으로 내려오게 제도를 했고 근데 소매가 좀 너무 정핏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진짜 무념무상으로 계속 떴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마지막 코스를 재보니까 코스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 했는데 제가 제도할 때 이 손목 끝에서의 코스에 이 소매 끝에 아몰 연결할 부분의 코스를 빼서 거기서 늘어나는 코스만큼 이 코늘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산할 때 근데 여기 고무단 끝에서 시작 코스에서 이 소매 끝에 코스를 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냥 평소 뜰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 뜨개에서는 이 고무단 게이지 메리아스 게이지 다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단 게이지하고 이 메리아스 게이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고무단 게이지하고 메리아스 게이지를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뺀 거죠. 같은 걸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사실 여기서 코스를 이 고무단이 끝나고 이 메리아스 바탕 게이지로 올라갈 때 그 게이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뭐 24cm면은 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코를 좀 줄이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탄에서 한 10코를 줄이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 마지막 코까지 늘림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알아챘어야 되는데 이미 숙제 제출 다 하고 그냥 그 제도 도안만 보면서 제가 그냥 뜬 거예요. 차트도 다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떴더니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코를 줄여서 올라왔으면 이게 여기가
54코였거든요. 여기가 44코로 줄였고 이 소매 끝에 아몰 연결 부분이 66코가 돼야 돼요. 그러면 44에서 66을 빼면 22코가 늘어나야 되는데 54를 빼가지고 12코만 늘어나면 된다 해서 이 양쪽에서 늘리니까 총 6코만 늘어나면 된다. 6번 늘림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코를 줄여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44코에서 총 22코로 올라가야 하니까 11번을 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덜 늘린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제도 할 때 단계에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코를 줄여서 올라가는 거는 바디는 그렇게 계산해서 교재에 다 적어놓고 차트도 그렇게 그렸는데 소매는 그렇게 안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 생긴 거죠. 교재 숙제 낼 때도 이 끝부분 코스 그리고 여기 소매 끝에 그 아몰 코스 그것만 이 가운데에서 코스 변화가 생기는 그 부분이 누락된 채로 숙제 제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코스가 소매를 다 떴는데 다시 떠야 된다. 여기 첫 늘림 하기 전까지 다 풀고 다시 떠야 됩니다. 일단 계산은 다시 해봤는데 좀 쿨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으로 들고 찍고 있어서 화면이 많이 흔들려서 보기 어지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찍고 있다는 심경의 어떤 반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차분하게 뜨게 하세요. 그럼 또 올게요. 지금 소매를 두 번째 소매를 뜨고 있는데 마지막 늘림까지 다 하고서 코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코스가 많지 이상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늘리면 어디 틀렸나 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적은 게 아니라 많은데 이상하다. 그리고 이거 뜨면서 폭이 첫 번째 소매보다 좀 넓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넉넉한 느낌이 나서. 근데 그냥 정신도 없이 떴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이 고무단 게이지하고 이 메리아스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10코를 줄이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코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첫 번째 소매 뜰 때도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때는 소매 제도 자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아예 싹 풀고 처음부터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다른 실수긴 하지만 여기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고 뜨개를 하나 봐요 요즘에. 그냥 무매니까 하면서 그냥 정신 놓고 영상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뜨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지금 다 떴거든요. 첫 번째 소매도 마지막 늘림까지 다 해서 한 5단, 6단만 올라가면 코 막고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지금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 차려라, 베토. 아, 또 하루 정도 쿨타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성을 빨리 하려고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번 과제는 좀 빨리 하고 제가 점프했던 스텝 2를 하고 싶다기보다 얼른 끝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얼른 해야 된다는 마음 급한 마음에 이 스텝 4는 얼른 기한보다 훨씬 빨리 좀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 외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찍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이 소매를 이걸 제가 8월 달에 막 뜰 때 엄청 빨리 완성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1, 2, 3, 4 이렇게 스텝이 있는데 다 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스텝을
완전히 입덧 때문에 한 2달 뜨게 못할 때 확 점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강박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얼른 끝내고 이번 라운드 넥 수업이 종료되기 전에 그것까지 빨리 해서 완성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찝찝해가지고 다 한 것도 아니고 막 해서. 그래서 이거를 빨리 뜨고 그거를 해야지 라는 생각에 좀 정신없이 떴던 것 같아요. 막 떠가지고 이 뒷판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앞판 뜨고 그 다음에 그 소매를 두 쪽을 뜨는데, 소매를 뜰 때 이 바텀업을 올라갈 때 사실 이 고무단 게이지랑 이 메인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 조절을 해야 계산을 다 하거든요. 몇 코를 줄일지 늘릴지 뭐 이런 거. 아무튼 계산을 잘못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쪽은 좁았고 이쪽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넓지 하고 나중에 이것도 다 뜨고 보니까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여기 고무단을 아마 여기 줄임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줄이고 올라갔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한 거였고요. 그래서 아예 그 노트에 수업 노트에 계산하는 게이지 적용부터 다시 해서 다시 계산을 다 했고, 이쪽은 계산을 다 해놨는데도 이 소매 고무단에서 일로 올라갈 때 그 줄임을 해야 되는데 줄임을 안 하고 그냥 이 위에 줄임만 하고 올라가서, 저도 지금 헷갈려요. 이 뜬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가지고 안 하고 그냥 올라가서 이 소매통이 너무 넓었다. 그래서 다시 그 계산해둔 노트를 보니까 잘못했더라. 그래서 쫙 다 풀고 다시 여기서부터. 그래서 결국 소매를 4짝을 뜬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속도를 내보겠다고 정신없이 뜨다가 결국에는 뭐 그닥 빨리 뜨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 스텝 4를 끝내야 되는 과제 기한 안에 좀 빨리 끝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스텝 2까지 이 과제 기한 안에 하려고 했던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횡설수설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간에 소매를 4번 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텝 2를 요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얼른 부랴부랴 이번에는 아기 사이즈로 저희 우주 옷으로 뜨기로 했고요. 우주야, 너의 옷이 잘하고 있어. 아직 옷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스와치 숙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스와치를 요즘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 색깔 실로 뜨고 있는데요. 굉장히 쨍하죠.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색깔입니다, 사실. 근데 애기 옷이니까 이런 걸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니팅투데이에서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했던 거 영상으로 올린 적 있잖아요. 아마 아주 오래전에 올린 것 같아서 영상이 몇 화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들 아주 짧게 그냥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넣은 거라서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썸네일을 여기 띄우겠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대전에 있거든요. 니팅투데이 오프라인 매장이. 그래서 저희 집하고 좀 거리는 있지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사올 때 거기서 사온 걸로 비스코스 실로 라넌큘러스 엄마 거 떴었고요. 이렇게 앤디 핑크 색깔 나는 거.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언니 혼자 뭐해? 일로 와. 거실에서 캣타워에서 한참 일광욕하면서 자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일로 와. 이리 오세요. 밥 줘요? 밥? 미안해. 언니 얼른 다 찍어가니까 밥 줄게. 얼른 할게? 얼른 해. 그래서 거기서 샀던 게 마음이 또 급해지네. 비스코스로 엄마 라넌큘러스를 떴었고, 라넌큘러스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린넨 코튼이었나? 린넨실 민트색, 피스타치오 색깔? 그런 색으로 제가 원래 여름밤 쇼를 뜨려고 샀는데 그 실 가지고 게이지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름밤 숄이 실려있는 라인느 14호였나요? 여름호? 거기에 피자티라고 제가 함뜨 별명에 붙어 있었던 피자 함뜨에 들어가서 뜬 피자티. 티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 플로렌시아 스웨터를 떴었죠. 반팔로 된 거. 어쨌든 그 2개를 사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갔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이거 100g, 이거 4합짜리 100g 감겨 있는 거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100g이라 어디 쓰기가 되게
일단 어른 옷 뜨는데 못 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오가닉 코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코튼만 100%인 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기옷 정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받아온 것 같은데 매장을 간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기 옷 뜰 때 쓰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스텝을 조금 이제 마음도 조급하고 그래서 제 옷보다는 제 옷으로 뜨는 게 가장 활용하기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애기 옷으로 떠서 얼른 사이즈가 작게 뜨면 좀 빨리 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수업 듣는 동기분들이 애기 옷 뜨라고 이제 권장을 해주시기도 했고 예전에 애기 옷 뜨면 금방 뜨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소매 막 계속 다시 뜨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애기 옷 정말 애기 옷으로 떠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스와치를 이렇게 앞면인가? 스와치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귀엽죠? 이런 색상을 저는 못 입는데 애기라면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가닉 코튼사로 일단은 스와치를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20에 20으로 떠야 되는데 20이 약간 안 되려나 싶기도 하고 세탁하면 약간 이렇게 펴지겠죠. 약간 이것도 고무단 개념이라서 레이스 무늬가 들어간 스텝 2는 이런 레이스 무늬가 전체적으로 앞뒤로 다 들어간 라운드넥 조끼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보려고 하고요. 약간 3.5로 뜨고 있는데 약간 성근 느낌이 나나 싶기도 하지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입히기에. 그래서 뭐 하얀 색깔 티 이런 데다가 요거 조끼 입히고 하면 봄, 가을 같은 때 입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 사이즈 정도, 돌 이후에 돌에서 2돌 정도 뭐 이렇게 입을 수 있게끔 뜨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동기분들이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동기분들 중에. 그래서 돌 이제 막 지난 아기 뭐 이렇게 키우신 현주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전 스텝 2 방에 이렇게 참고를 해봤더니 아기 사이즈로 뜨신 분들 보니까 이 가슴 단면을 30 정도로 뜨면 그렇게 뜨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도 제출한 숙제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떠야겠다. 왜냐면 저는 감이 전혀 없으니까 몇 센치로 떠야 되고 목은 얼만큼 파야 되고 전혀 모르겠으니까 숙제하신 분들 거 참고해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게시판을 봤거든요. 그 게시판에다가 숙제를 이렇게 올려요. 각자 게시판에 그 글을 하나 파놓으면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그 사람들 숙제한 거를 쭉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톡 게시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30 정도로 뜨시길래 30 정도 뜨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30 정도로 뜨신 분이 그 현주님이 지금 아기가 18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나? 근데 지금 여유 있게 맞은 그 모습을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차피 돌 전 단계에서는 애기들 뭐 그렇게 외출하고 이렇게 외출복 입을 일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돌 넘어서서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뜨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뜨고 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치를 이렇게 떴고요. 이 스와치는 제가 그 라벤더 가디건 되게 뜨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디건 무늬를 모티브로 해서 원래 라벤더 가디건이 이 가운데 겉뜨기 부분이 더 두꺼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옷이 가벼운 느낌이 안 나고 좀 둔탁해 보여서 특히 애기 옷은 작은데 이 가운데 밴드 부분이 너무 넓게 들어가니까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임의로 작게 조절을 했고 얇게 조절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요 무늬로 한번 떠보려고 하고요. 원래는 이 무늬 말고 그 비침무늬 패턴집 그 아랍무늬 패턴집 말고 비침무늬 패턴집이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참고해서 떠보고 싶었던 무늬를 사실 스와치를 냈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여기다가 띄워볼게요. 그거를 한참 떴어요. 한 이만큼 떴는데 일단은 무늬가 잘 외워지지가 않고 제가 그러니까 빨리 뜰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막 무념무성으로 막 뜨고 싶은데 계속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뜨고 보니까 애기 옷으로 뜨기에는 조금 무늬가 전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현란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옷 무늬 같아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무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한 무늬라서
그냥 슝슝슝 뜨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스텝 2도 완성하면 후기를 제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건 과연 근데 우주가 아직 제가 완성해도 우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태어났더라도 아직 입혀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착샷 같은 거는 못 보여드리지만 어쨌든 완성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얼른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바바니 제도 수업에 대해서 지금 스텝 2는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쨌든 스텝 4까지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스텝 3 후기를 올린 그 노란 색깔 가디건 올렸을 때 생각보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F5 영상 올리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영상 올라와서 보러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제도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인스타 같은 데나 아니면 가끔 함뜨나 이런 데서 보면 바바쌤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이 가끔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도 수업이란 걸 나도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인스타에 공지가 뜬 걸 보고 제가 바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어쨌든 올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차피 영상을 올릴 거면은 조금 궁금증을 해소를 하시면 좋겠다. 제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Q&A를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해드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어떻게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일단 제도 수업을 듣기 전에 제도 수업이라는 게 뭘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그 수업 같은 걸 듣는 분들도 보면 제도를 한다. 제도에서 내가 제도를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다른 도안을 보고 뜨더라도 그 도안을 내 몸에 맞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뜨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도 수업이라는 게 참 궁금하다. 도안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도 수업을 듣기 전에도 사실 우리가 코스 게이지를 항상 내잖아요. 그러면 게이지를 내면 코스 단수 게이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뜰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옷을 처음으로 뜬 게 2021년 11월 그때 옷 뜨는 김뜨개님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제 유튜브 메인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옷을 뜬다? 옷을 뜨는 거는 엄두가 안 났었기 때문에 떠도 소품 목도리 정도 이런 식으로 소품은 가끔 떠봤지만 그래서 떠도 혼자 뜨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뜨는 거죠. 그랬지만 워낙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영상이 꽤 길어지네요.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할 말이 없지 않았어. 네,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떠가지고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구경만 했어요. 영상 여러 개를 그냥 계속 틀어놓고 구경했어요. 뜨는 거 뜨개 로그도 있지만 뜨는 이렇게 튜토리얼도 되게 자세하게 올리시잖아요.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한번 떠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아크릴실 실도 어떤 걸 사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아크릴실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크릴실을 사서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F5가 이런 라운드 넥 조끼인데 핑크 색깔 떴었잖아요. 인디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색깔을 떴었는데 그거를 제 사이즈에 맞게 계산해서 뜰 수 있게끔 김뜨개님이 이제 막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떴는데 뜨고 나서 이제 남편 것도 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뜬 옷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뜬 요거는 제가 직접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치수 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떠내려간 옷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재가지고 고무단 어느 정도 들어갈 거 생각하면 요 정도 치수로 하자 해가지고 쭉 떠서 내려가다가 또 퇴근하고 오면은 뜬 만큼 또 얹어보고 여기서 좀 어떻게 더 조절할까 이렇게 목파임을 요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뜬 옷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얼만큼 내려가고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거 이제 단 게이지, 코 게이지 낸 걸로 계속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만든 옷이거든요. 결국 그게 제도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긴 하다. 그냥 평소에 자기가 그냥 뜰 때에도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뜬 게 있죠. 남편 거. 이렇게 V넥으로 파가지고 이 꽈배기 양옆에 포근 꽈배기 가디건 참고 그 무늬만 이렇게 참고하고 오픈형으로 해가지고 조끼로 떠준 거. 단추 잠그는 그 V넥 파임 그런 것도 다 그 단게이지 코게이지 계산해가지고 제가 막 조합해가지고 막 머리를 막 싸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무늬를 더 복잡하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산하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임 부분이 없는 부분에만 제가 무늬를 넣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평소에도 사실 혼자서도 제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도 수업이란 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 보게 됐고 수업은 사실 공지 뜨고 그날 다 마감돼 버렸어요. 공지 뜨고 뭐 고민하고 뭐 할 그것도 없이 그냥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4시간도 안 돼서 그냥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돼 버렸고 신청하면 저가 있던 방이 스텝 1일 때 처음에 70명인가 있었어요. 꽤 많죠, 인원이. 그래서 한 3, 40명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70명이나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이 수업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채팅방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단톡방, 카톡에서 단톡방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공방에 직접 가서 배우는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 특정 시간을 빼서 어떻게 하는 게 거리상도 그렇고 어떤 특정 시간을 일정하게 계속 비워야 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육아를 하고 있던지 회사를 다니던지 해서 그런 분들이 일단은 온라인상으로 내가 편한 시간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론 요즘 바늘 이야기 같은 데도 보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과는 좀 다르다. 저도 이제 뜨개 관련된 수업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들어갈 때 굉장히 들뜬 마음, 신입생 어디 입학하는 마음으로 되게 들떠서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들으면 선생님한테 그때그때 질문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선생님 보시고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수업은 단톡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은 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독일에 계세요. 그래서 독일에 거주 중이신데 그래서 여기랑 시차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이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선생님은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완전 12시간 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시간 정도 났었지?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7, 8시쯤 되면 선생님은 주무시러 가셔야 될 시간이고요. 한 오후 5, 6시쯤 되면 선생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거기 독일은 아침이 오전 시간인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5, 6시쯤 되면 선생님이 오셔서 질문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거나 내가 숙제를 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쭉 들어와서 숙제를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선생님이 숙제를 쭉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체크할 때 어쨌든 뭐 오프라인 같으면 이제 바로바로 봐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쭉 뭐 거의 순서대로 이제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바라는 피드백이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숙제를 냈는데 오늘 뭐 숙제를 냈는데 뭐 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바로 다음 스텝을 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수업이에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시차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소홀하게 안 하시고 꼼꼼하게 봐주시려고 노력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단점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단톡방에서 선생님이 공지를 올려주시는데 그 공지글에 이제 이번 스텝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라고 처음에 이제 뭐 기간은 어떻게 하고 숙제는 어떻게 내고 몇 월 며칠까지 내고 뭐 해서 이번 스텝은 언제까지 끝내주세요 이런 거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수업 관련 내용이 있어요. 참고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코 잡기부터 시작을 해서 튜블러 캐스톤으로 코 잡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영상들을 선생님이 찍어두신 것들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지로 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코를 잡고 게이지를 내고 뭐 스와치를 뜨고 뭐 나중에 뭐 블로킹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넥파임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뜨개 기초 단계부터 다 가르쳐 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편물 읽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 수업을 따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그 스텝마다 지금 스텝 1, 2, 3, 4 있잖아요. 1이 라운드넥, 첫 번째가 라운드넥 수업인데 라운드넥에서 스텝 1이 라운드넥인데 다 바텀업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스텝은 원통형으로 떠 올라가다가 이제 겨드랑이 부분에서 분리해서 앞판 뒷판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뜨는 라운드넥 조끼.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 앞판 뒷판 평면으로 떠서 평면으로 올라가는 무늬가 있는 조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롭 숄더 가디건. 그래가지고 라운드넥이면서 드롭으로 떨어지는 가디건. 무늬가 안 들어가는 그 가디건이고요. 네 번째는 가운데 이렇게 넥 라인 안쪽으로만 자기가 원하는 무늬를 정해서 넣는 풀오버, 변형 드롭 숄더 풀오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의 스텝에서 이제 숙제를 또 이제 나뉘어요. 숙제가 뭐 처음에는 게이지 내기, 스와치 뜨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게 자기 원하는 치수 그 강의 노트를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목둘레, 가슴 단면, 총 길이, 뭐 겨드랑이 얼만큼 팔 거고, 뒷목 단차는 뭐 얼만큼 주고, 앞목은 얼만큼 팔 거고, 이 경사는 어디부터 줄 거고, 그런 것들을 파임이나 경사는 몇 센치 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뜬 스와치 게이지 해가지고 또 게이지로 다 계산을 하고 차트를 그리고 소매 차트 그리고 뭐 앞판 뒷판 그리고 여기 뭐 넥 이렇게 파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계단식으로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차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숙제가 나오는데 그런 숙제를 합니다.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오케이 하고 하트를 딱 주시면은 그때부터 코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실로 자기가 게이지 낸 바늘로 이제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개를 하시면 되고 떠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특별히 뭐 이번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장기 가족 휴가를 간다든지 뭐 뜨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특별히 있다면은 그거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고려를 해주시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매일 단톡방에다가 이만큼 떴습니다 하고 몇 줄 떴든 간에 꾸준히 계속 하는 거를 권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매일 하는 거고요. 주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주말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는 인증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주말 인증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고려는 해주시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뜨게 하는 거를 권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얼만큼 떴다라고 쭉쭉 하고 완성작이 나오면은 이제 완성작 올리고 그러면 다른 동기분들이 뜬 거를 쭉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만큼이나 떴네 뭐 이렇게 좀 자극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 뜨시고 입으신 핏 착샷으로 올리신 분들은 또 저렇게 왜냐면 그분이 각자 다 뜬 거를 톡 게시판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처음에 딱 그 스텝방이 열리면은 거기에 자기 그 게시판 글을 하나 올려요. 뭐 게이지 뜬 거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스와치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계속 자기 숙제한 거를 첨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동기분들 뜬 게 마음에 들고 저 실은 뭘로 뜬 걸까? 저거 예쁘다 하면은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분이 올리신 글을 보고 무슨 실을 썼구나, 게이지는 어떻게 나왔구나, 사이즈는 이렇게 뜨셨던 거구나,
그 제도한 사이즈 이런 거 다 글을 올리시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아, 저 정도 넥파임을 하면 저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하고 있을 때 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이 지금 제가 들은 건 라운드넥 수업이고요. 이 라운드넥 수업이 끝나면 V넥 수업이 또 열리는데 V넥 수업은 이제 V넥이면서 바텀업인데 조끼부터 뭐 가디건, 풀오버 또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특별히 배우는 스킬은 스틱이라든지 이제 가디건 뜰 때겠죠? 스틱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인타르시아, 그 세로 배색. 이번에는 배색은 없고 무늬만 들어갔었는데 세로 배색에 대해서 세로 배색이 그 과제에 이제 첨가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수업을 4월 초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3월인가 신청을 받으신 거죠. 그때만 해도 임신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신청을 막 룰루랄라 했는데 신청할 때는 V넥까지 당연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하고 거의 바로 임신이 된 상태인 거죠. 4월 둘째 주인가? 그때 임신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스텝 1을 막 진행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한 걸 알고 그리고 1, 2주 지나서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스텝 1 거의 막바지에서 멈춘 상태로 네, 그렇게 됐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스텝 1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하고 있는데 스텝 2는 아니 스텝 1이란다. 그 라운드넥은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V넥 스텝은 V넥 그 수업은 자체는 아예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들어가도 지금 10월 선생님이 이제 또 한국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V넥 수업은 아마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돼야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V넥 그 4개 스텝 중에 1개나 2개도 못할 것 같고 1개 정도 하면 아마 아기를 낳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그래가지고 동기들이랑 같이 못하면 이게 수업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안에 해야 뭘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V넥까지 들을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V넥은 못 듣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고민인 게 원래는 이게 라운드넥을 듣고 바로 그 기수랑 같이 V넥으로 넘어가야 V넥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바바니 제도 수업 사기거든요. 사기들끼리만 그 다음 스텝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라운드넥을 들었지만 내년에 V넥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 5기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 못 들어간다는 게 원래 선생님 수업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리해서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닌 거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V넥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게 좀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중간에 바로 넘어갈 수 없는 분들, 사정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문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려를 해보시겠다라고 했고 원래는 라운드넥, V넥 다 들어야 수료증이 나오는 거였는데 수료증이 있거든요. 생겼나? 이번에 생긴 건지 아무튼 수료증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수료증을 이번에는 라운드넥만 들어도 라운드넥 수료증이 따로 나오고요. V넥은 따로 V넥 수료증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걸로 바뀌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운드를 듣고 바로 같은 기수끼리 V넥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V넥 이제 라운드넥이 끝나고 수료증 얘기가 공지로 뜰 때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 이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다음에 V넥을 또 들을 수 있게끔 한번 다른 별도로 수업을 따로 여는 방식 이런 거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희망적인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저는 못 듣는 거 일단은 지금은 못 듣는 걸로 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V넥 따로 있고 라운드넥, V넥 듣고 나면 그 다음으로 아마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바니 제도 이런 식으로 태그 검색하시면은 아란 수업 아니면 바바니 선생님 인스타에 들어가도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란 레글런 수업도 있거든요. 근데 아란 무늬가 가득하게 뜨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작품들 많던데 레글런 스타일인데 아란을 이렇게 가운데만 넣는 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넣는 디자인.
그래서 더 복잡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이제 아직까지는 없는데 공방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든지 아무튼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회원제 등록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제 등록을 하면 선생님 수업 방식 그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는 또 그런 강사반처럼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전 자세히 모르지만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도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조끼를 제가 마음대로 사이즈를 뭐 측정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거 진짜 남편한테 아주 핏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데 아크릴사로 떴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에 이렇게 겨울에 난방이 있고 기모 난방 같은 거 입고서 같이 입으려고 이렇게 좀 넓게 파줬거든요. 근데 굉장히 핏이 예뻐요. 이 아주 적당한 어깨선, 아주 적당하게 파인 이 아몰 어쨌든 간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 제도 수업을 들으면 뭐가 다른가 라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다른 수업은 안 들어봤지만 아마도 이제 단 게이지, 코 게이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실측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들만의 어떤 그런 이 전체적인 폭이 있을 때 그 중에 넥파임은 전체의 몇 분의 어느 정도 얼마의 비율로 팔 거고 넥을 잡을 거고 여기서 넥파임은 전체적인 폭에서 얼마의 비율로 팔 거고 이런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사를 줄 때도 어느 정도 비율로 경사를 준다든지 이런 특정한 아마 선생님들마다 자신의 어떤 교재를 구성할 때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권장 어느 정도로 팔아 이런 권장 치수가 있다든지 여자의 경우는 요 정도, 남자의 경우는 요 정도, 아이의 경우는 요 정도 뒷목을 팔아 이런 권장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제 듣는 수업마다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되게 짧을까봐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또 길어졌네요. 이거 편집을 또 하면서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한 건 아닌지 싶네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겨울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더워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아직은 그렇게 추워질 것 같지 않고 10월에 지금 좀 또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계속 커가지고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든 계절일 것 같아요. 계속 재채기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눈 붓고 막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온도차 많이 느끼지 않게끔 몸을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따뜻한 음식도 드시고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뜨고 있는 것들 보여드릴까 하고 옆에 갖다 놓긴 했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찍을 게 추석 세일. 추석 세일에 또 산 것들이 있으니까 추석 세일에 산 것들 하고 또 제가 뜨고 있는 것들 하고 또 제가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선물 받은 거 제가 이벤트 당첨돼서 선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는 영상을 따로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따로 찍을 때 윗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건강하게 뜨게 하시고 또 봬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
양식입니다. 보여? 응. 안 보여 언니는. 얼렁. 누워 있어. 던지래 다시. 힘든가 봐. 자꾸 다시 누워.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같아. 손목을 잡는 거. 장금아, 장금아. 삼치 산책 갈 거예요? 삼치야, 산책 갈 거예요? 가자, 가자. 삼치 가자. 삼치 가자. 일어나 끙끙.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 꼬리에 줄 걸렸대요. 줄 너무 짧게 잡고 가는 거 아니야? 내 앞을 못 가게 하는 거야. 와, 여긴 다른 꽃이네, 참치야.